고준희 양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준희 양 가족들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역 앞에 조성되고 있는 첫 마중길 사업이 정부의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서 떨어져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군산의 최대 상권이었던 영동상가의 빈 점포가 속출하는 등 원도심의 공동화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최대 규모의 초기 청자 가마터인 진안 도통리 청자 가마터의 국가문화재 지정이 추진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고준희 양의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준희 양 가족들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아버지 아파트 복도에서는 혈흔 반응이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준희 양 실종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준희 양 가족의 집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준희 양의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새 외할머니의 집과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올 여름부터 준희 양의 행적을 찾아볼 수 없고 가족들이 수사에 계속 비협조적인 것으로 미뤄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섭니다. 영상 자료 분석 해본 결과 그 실종하더니 혼자 스스로 나온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그 거짓말 탐지기를 할지 버티면 수사를 할지 이런 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어떤 임의 수사로는 수사 목적을 갖다 이렇게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이제 그 강제 수사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경찰은 준희 양의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인터넷 검색 내용 등에서 단서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친아버지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혈흔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혈흔 반응을 보이는 것을 그 미세한 부분을 갖다 소량을 갖다 채취해서 지금 그 부분이 인혈인지 동물피인지 확인이 안 되고 그 국과수 감정 의뢰 예정으로 했어요. 경찰은 준희 양의 실종 사실을 알면서도 20일이 넘도록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친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불구속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역 앞에 조성된 첫 마중길에 대해서 운전자들과 상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도 떨어져서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첫 마중길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운전자는 도로가 좁아져서 정체가 심하고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막히죠, 전에보다. 저 통행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요? 네, 여기 그런 불만 많을 건데 저 말고도. 부근 상인들은 좁아진 도로 탓에 고객들이 상점 앞에 차를 대지 못한다는 것이 불만입니다. 고객들이 차를 대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손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좀 차를 받쳐놓고 이렇게 들어와서 물건도 고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해요. 전주시는 78억 원을 들여 주차장 200면을 조성하면 이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떨어져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부근에 여관 건물 넉 동을 사들여 1인 창업 공간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주차장 또 여러 가지 그런 상업시설 이런 것들 전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됐어야 되는 이제 사업인데 이번에 그게 좀 되지 않아서 상당히 그 기간만큼은 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주역 첫 마중길은 기반 시설을 갖추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예산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JTBC 뉴스 정윤상입니다. 군산 최대 상권이었던 영동상가가 상인들이 떠나면서 절반가량이 비었습니다. 게다가 내년 4월 대형 아울렛마저 문을 열게 되면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영동상가에서 50년째 구두가게를 운영하는 윤여운 씨. 매출이 뚝 떨어지면서 장사를 시작한 뒤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 문을 닫는 주변 가게들이 이제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작년에 반반도 안 돼요. 작년에 반반이라면 어느 정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50년을 넘게 장사하자니 지금 최악이죠. 지금 최악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줄은 처음 봤어요. 한때 군산 최대 상권이었던 구도심 영동 상가에 빈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300m 도로를 따라 상가들이 105곳 있지만 이 가운데 4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신도시가 잇따라 개발된 데다 최근에는 충청남도 부에 대형 아울렛이 생기면서 상권이 급속도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수정동을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이게 좀 분산된 것 같아요. 여기저기로. 내년 4월에 군산에 대형 아울렛이 문을 열면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누가 여기다 투자하겠어요? 저기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어려운데 저기 들어온다고 하면 투자금 일단 하면 몇천 원 그냥 까먹잖아요. 시민들이 와서 어디 앉아서 차 한잔 먹고 즐길 자리가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공중 화장실도. 이렇게 열악하니 누가 여기를 사람들이 오겠냐 이겁니다. 대형 아울렛과 신도심 상권 사이에 낀 채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구도심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 도통리 중평청자 가마터의 발굴 조사가 진행될수록 방대한 양의 출토물이 쏟아지면서 학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진안에서 발굴된 호남 최대 규모의 초기 청자 가마터. 벽돌 가마와 진흙 가마가 함께 모습을 드러내 청자 가마의 변천 과정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굴 조사에서는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연기를 빼는 구멍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출토 유물 중에 초기 청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유물들이 많이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우리나라 청자 제작 시기가 정설로 돼 있는 고려시대보다 앞섰을 가능성에도 학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인데요. 후백제 왕 견훤이 직접 사용한 청자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이번 발굴을 통해서 새로이 밝혀졌습니다. 중평 청자 가마터의 국가문화재 지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초기 청자 벽돌 가마터 중 도통리 가마터만 유일하게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고 정비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국가 자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사적 지정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발굴 조사로 역사성과 가치에 대한 학술적 고증은 상당히 진척된 가운데 진안구는 내년 상반기에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어제 예비적 살처분이 이루어진 정읍시 이평면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가 최종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바이러스 검출 지역 반경 10km 안에 있는 가금류 농장 67곳에 닭과 오리 255만 마리에 대해서 이동을 제한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전북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건 고창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6곳이 내년에 신입사원 671명을 채용합니다. 기관별로는 국민연금공단이 273명을 채용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0명,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82명, 한국식품연구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각각 7명,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명을 뽑습니다. 이들 기관은 내년 1월에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되면 전체 신입사원 가운데 18%인 120명을 전북 인재로 채용해야 합니다. 도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이 600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이 조금은 줄었지만 전북의 경우 56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가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주차 환경의 개선과 청년몰 조성 사업, 그리고 각종 이벤트 등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들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적발됐습니다.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가 배우자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선거 구민 B씨에게 80만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하고 한 모임의 회원들과 마을 주민 등 25명에게 66만 원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안내와 함께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둘레길과 군산 고군산길, 익산 함나산 둘레길 등 14개 시군의 대표 길이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는 천리길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라도라는 명칭이 생긴 지 1000년이 되는 내년에 천리길 안내 지도와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걷기 행사를 개최해서 천리길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 학교의 도내 학교는 단 한 곳만 포함됐습니다. 교육부가 초중 고교와 특성화 고교로 나눠서 선정한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도내에서는 전주 양현고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와 경북이 각각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1곳, 서울, 대구 10곳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강원도와 함께 1개 학교만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의 우수학교 선정에 대해서 전북교육청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표방하며 학교 줄 세우기를 지향하는 전북교육청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무주군 무풍면 한 주택에서 아버지 79살 이모 씨와 아들 47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주경찰서는 발견 당시에 두 사람의 몸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됨에 따라서 유가족과 주변 사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낮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서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밤에는 1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1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7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이 이어지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